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들이 빼곡한 골목 안쪽에 김순애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68.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어느덧 5년째였지요. 남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한다며 떠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전화 한 통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이 집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이상한 일은 지난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었지요. 내가 먹었나? 순애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김치찌개가 반 그릇은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잠결에 거실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끄지 않았나?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라디오는 또렷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볼륨도 제법 컸습니다. 순애 씨는 서둘러 라디오를 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껐는데 말입니다. 전기 접촉이 불량한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쓱, 후, 낮고 긴 숨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건 분명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순애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귀신이 있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스스로 우스웠습니다. 평생 합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교사 출신이 귀신을 믿다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쓱, 후, 쓱. 마치 누군가 벽 바로 뒤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 벽에서 숨소리 같은 게 들려. 순간 영자가 몸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그 집. 혹시 뭐 있는 거 아냐?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내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됐잖아. 혹시 못 떠나서. 순애 씨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너도 참. 남편이 왜 날 괴롭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나 같으면 굿이라도 한번 해볼 거야. 그날 이후 경로당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순애 씨가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귀신 나온대. 5년 전에 남편 돌아가셨잖아. 그때부터 이상하더라니까. 혼자 사니까 그런 거 아냐? 순애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동네에서 미신 타령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을 걸어서야 겨우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바쁜데.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아, 미안한데 집에 CCTV 좀 달아줄 수 있겠니? CCTV요? 왜요? 요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 에이, 엄마.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계시니까 헛것도 보이시고. 순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CCTV는 업체에 연락해서 알아서 다세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야지. 다음 날 업체를 불러 거실과 주방, 안방 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기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앱 깔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녹화도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핸드폰을 켜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 2시 47분. 주방 CCTV에 뭔가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순애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 속에는 순애 씨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주방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 없이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그렇게 10분 넘게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애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이 들어서 미쳐가는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벽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자신이 바라보던 그 벽을. 낡은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는 평범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벽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 벽 너머에 뭐가 있는 걸까? 순애 씨는 천천히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벽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 쓱, 후, 숨소리. 이번엔 더 또렷했습니다.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바로 코앞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집에 정말 뭔가 있어. 그날부터 순애 씨의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자신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분, 때로는 20분씩.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갔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누군지 모를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순애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벽에서 들려오는 그 숨소리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벽을 노려보았습니다.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곧 이 시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저 벽 앞에 설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그럴 거야. 절대로. 순애 씨는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안 돼. 자면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순애 씨는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벽에 붙인 채 손바닥에는 벽지의 무늬가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눌렀던 걸까요? 아, 순애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했습니다. 벽지의 이음새 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밀어낸 것처럼 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벽지 끝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지?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벽지가 쉽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일부러 붙여놓기만 한 것처럼 접착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벽지를 더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벽지가 있었습니다. 낡고 누런 꽃무늬 벽지였습니다. 순애 씨는 기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벽지잖아. 45년 전 벽지였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벽지 아래에서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일반 시멘트 벽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금속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더 넓게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 끝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뭐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30분을 뜯어낸 끝에 드러난 것. 낡은 철문이었습니다. 가로 50cm, 세로 70cm쯤 되는 작은 철문.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없었지만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넣을 만한 홈이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열어야 해. 열어봐야 알아.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문 뒤에 뭐가 있을지 한참을 망설이다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손가락을 홈에 넣고 힘껏 당겼습니다. 끽.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퀴퀴한 냄새가 풀려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뭔가 더 불쾌한 냄새. 순애 씨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좁은 공간을 비췄습니다. 가로세로 1m 남짓한 벽 속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노트, 남자 옷까지, 그리고 사진들. 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25쯤 됐을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사진. 젊었을 때부터 최근까지. 누가, 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았습니다. 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5월 3일, 1982년 9월 12일, 1995년 7월 8일. 모두 정확한 날짜였습니다. 순애 씨는 기억했습니다. 그 날짜들을 모두 자신에게 특별한 날들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표지의 낡은 노트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 순애에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8년 4월 15일. 오늘 처음 그녀를 봤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너무 예뻤다. 순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1978년 4월. 자신이 교사 발령을 받고 처음 서울에 온 때였습니다.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1978년 5월 2일. 오늘도 그녀를 봤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못 본 척했다. 1978년 6월 10일.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그녀가 웃어줬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순애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다가왔던 남자, 키가 크고 마른 체격, 수줍게 웃던 모습, 민수, 최민수,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노트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록, 자신을 지켜본 기록,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트를 넘기다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980년 3월 7일. 오늘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가 좋다고 했다.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말자고 했다. 순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민수가 무릎을 꿇었던 날. 순애야, 나랑 결혼해줘. 평생 너만 사랑할게. 우리의 약속 절대 잊지 마. 자신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던 그날. 하지만 다음 장은 달랐습니다. 1980년 3월 15일. 그 남자가 나타났다. 순애 곁에 붙어 있는 그자. 김철호. 내가 먼저였는데 왜 그자가.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20일. 순애가 그자와 웃고 있었다. 배신이다. 우리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거냐? 순애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철호. 그건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타났던 게 맞았습니다. 민수와 약혼한 지 일주일 뒤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남자. 친절하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민수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는 울었습니다. 순애야, 우리 약속은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죄책감에 힘들었지만 곧 김철호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마. 내가 지켜볼게. 영원히. 순애 씨는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벽 속 깊은 곳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금속 상자였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녹슨 금속 상자.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순애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상자 안에는 낡은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최민수,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손글씨. 순애야, 미안하다. 난 내 남편이 아니다. 순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필체를 알아봤습니다. 남편 김철호의 글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남편이 민수가 아니라고? 그럼 민수는? 그리고 왜 남편이 이런 걸 남겨놓은 거지? 순애 씨는 벽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두운 벽 속 공간. 손전등을 다시 비췄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얀 것,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 순애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으윽.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후. 그 익숙한 숨소리. 순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가까이, 더 또렷하게,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쓱, 후, 쓱. 순애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뼈, 사람의 뼈, 그리고 남편의 메시지. 순애야, 미안하다. 난 내 남편이 아니다. 대체 무슨 뜻이야? 순애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아들을 낳고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그럼 진짜 김철호는 어디 있는 거죠? 그리고 벽 속 그 뼈는 누구의 것일까요? 새벽 6시가 되자 순애 씨는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영자한테 물어봐야 해. 영자는 순애 씨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45년 전 이 동네에 함께 시집온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8시 순애 씨는 영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순애야.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영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순애 씨의 얼굴을 보더니 더 놀랐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자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영자야, 너 45년 전 일 기억나? 45년 전? 뭐가? 내가 결혼하기 전 일.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그때 민수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때 일을 왜 또 꺼내? 다 옛날 일인데. 제발 얘기해줘. 중요해. 영자는 순애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 기억 안 나? 그때 민수가 내 남편이랑 크게 싸웠잖아. 순애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싸움? 그래. 내가 김철호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이야. 민수가 완전히 미친 듯이 날뛰었어. 순애 씨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희미하지만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민수가 집 앞에 나타났던 날. 순애야, 나와.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민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김철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순애 씨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시오. 닥쳐. 너 같은 놈한테 순애를 뺏길 순 없어. 민수가 김철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철호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순애 씨는 이미 결정했어. 받아들여. 안 돼. 안 된다고. 우리 약속이 있잖아. 민수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철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기억해둬.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민수가 사라진 게 사라졌다고? 응. 다음 날 민수 어머니가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울었잖아. 아들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순애 씨는 떨렸습니다. 경찰도 나왔어. 실종 신고 들어왔다고. 근데 못 찾았지. 그냥 가출한 줄 알았대. 그 후론 몇 달 동안 수소문했는데 아무 소식 없었어. 민수 어머니는 1년쯤 후에 돌아가셨고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순애야, 사실 그때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 무슨 소문? 내 남편 김철호 말이야.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 순애 씨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잖아.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이사 왔다고만 했지. 그게 그리고 민수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김철호가 이상했대.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흔들렸다는 거야. 영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혹시 김철호가 민수를? 설마. 물론 증거는 없었어. 그냥 소문이었지. 근데 순애야, 너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 순애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벽 속에서 발견한 것들을. 영자야, 사실은. 그때 순애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새벽에 CCTV 알림이 계속 와서 확인해 봤는데. 아, 그게. 거실 벽을 왜 뜯으신 거예요? 집 멋대로 부수면 어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에휴, 정말. 엄마 요양원 가시는 거 고려해 보세요. 혼자 계시니까 이상한 짓만 하시고. 뭐라고? 집 팔면 요양원 들어가실 돈은 나와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훈아, 너 지금 바빠서 끊을게요. 집 더 이상 부수지 마세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자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애야, 울지 마. 지훈이가 바빠서 그래. 아니야. 저 아이는 날 짐으로 생각해. 그럴 리가. 내 아들인데.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참았습니다. 아들 교육비를 대기 위해 과외를 뛰었습니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영자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왜? 우리 집 벽 속에서 뼈를 발견했어.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순애 씨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벽 속 공간, 민수의 노트, 사진들, 그리고 뼈. 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게 민수 거란 말이야? 모르겠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당장 해야지. 빨리. 순애 씨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벽 속에서 사람 뼈를 발견했다고. 45년 전 사라진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순애 씨의 집 앞에 경찰차 2대가 섰습니다. 형사 2명과 감식반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든 형사가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김순애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벽 속에서 뼈를 발견하셨다고요? 네, 이쪽입니다. 순애 씨는 형사들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뜯어진 벽과 열린 철문. 형사들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이게 젊은 형사가 감식반을 불렀습니다. 여기 확인 부탁합니다. 감식반이 장비를 들고 벽 속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이 든 형사가 노트를 넘겨보았습니다. 이 노트는 누구 거죠? 제 옛 애인이었던 사람 것 같습니다. 이름이 최민수입니다. 45년 전에 실종됐어요. 형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45년 전? 네.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사라졌습니다. 형사는 무언가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 뼈가 최민수 씨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금속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쪽지를. 순애야, 미안하다. 난 내 남편이 아니다. 형사는 쪽지를 읽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누가 쓴 겁니까? 제 남편 글씨입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사는 다른 형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부인, 이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식반이 벽 속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벽 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낡은 지갑,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민수, 생년월일 1953년 3월 12일.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 얼굴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본 얼굴. 여전히 27살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남편분과 이 최민수 씨가 닮았습니까? 순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외모가 비슷했냐는 겁니다. 순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 김철호, 민수, 두 사람의 얼굴 비슷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순간 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최민수 씨를 죽이고 그 신분을 가장했을 수도.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김철호. 친척도 친구도 없던 남자. 민수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이상했던 행동. 그리고 벽 속에 숨겨둔 증거들. 순애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45년 동안 나는 가짜와 살았다는 말인가요? 진짜 남편을 죽인 살인자와. 경찰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벽을 두드리고 마루를 드러내고 천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순애 씨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45년. 그 긴 세월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 든 형사가 순애 씨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벽 속에서 발견된 유골은 45년에서 5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최민수 씨의 가족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신분증과 노트, 그리고 정황상 최민수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남편분 무덤을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신을 부검해야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김철호가 맞는지 아니면.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순애 씨는 남편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공동묘지. 5년 전 남편을 묻은 곳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질 소리가 고요한 산을 울렸습니다. 순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누구였어요? 아들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죽은 아버지 무덤까지 팔 필요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애 씨는 혼자였습니다. 영자만이 옆에 서 있어 주었습니다. 순애야, 힘내. 고마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관이 드러났습니다.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의차에 실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애 씨는 빈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구덩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뜯어놓은 벽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철문이 열린 채로 어둠 속에서 그 구멍이 마치 입처럼 보였습니다. 순애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적막함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요? 순애 씨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후, 그 익숙한 숨소리. 순애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쓱, 후, 쓱. 순애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난 전화겠지. 하지만 1분도 안 되어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순애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주방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뭔가 긁는 소리. 벽 속에서 순애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손톱으로 벽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소리는 열린 철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벽 속 공간을 비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증거물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 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벽 너머, 드르륵, 쿵, 드르륵. 순애 씨는 귀를 벽에 가져다 댔습니다.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 벽 뒤편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적막. 그리고 다시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3번의 둔탁한 소리.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집안 어딘가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접수입니다. 저기,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문단속하시고 안전한 곳에 계세요. 순애 씨는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형사들이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순애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벽에서 들린 소리, 긁는 소리와 두드리는 소리. 형사들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 창고까지. 1시간 동안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나이 든 형사가 진정시켰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들은 벽을 따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벽 뒤편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나이 든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벽 뒤편, 안방 쪽 벽장 안쪽,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문, 벽지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거. 문 뒤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통로는 벽 속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부인, 이 집 구조를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봅니다. 이건 일부러 만든 겁니다. 벽 사이 공간을 이용한 비밀 통로예요. 형사들이 통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 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주방 벽 뒤를 지나, 거실 벽 뒤를 지나, 그리고 다시 안방 벽 뒤로, 통로 끝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로세로 2미터 정도, 그곳에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불, 식기, 컵라면 봉지들, 그리고 옷. 이건 형사가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 옷이었습니다. 크기를 보니 최근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여기서 살았습니다. 순애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내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석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책, 일기장이었습니다. 형사가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 2020년 3월 5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순애 곁에서 순애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2020년, 남편이 죽은 해였습니다. 일기를 넘겼습니다. 매일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순애가 오늘 김치찌개를 끓였다. 맛있었다. 남은 것을 먹었다. 2020년 7월 2일, 순애가 경로당에 갔다. 그 사이 거실을 청소했다. 2021년 3월 15일, 순애가 아들과 통화하며 울었다. 가슴이 아프다. 모든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애 씨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 형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순애가 벽을 발견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의 약속은 영원하니까. 오늘로부터 사흘 전 날짜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이 필체가 누구 겁니까? 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글씨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건 남편 김철호의 글씨였습니다. 남편분 글씨 맞습니까? 네. 틀림없어요. 젊은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남편분이 죽지 않고 여기 숨어서 살았다는 건가요? 나이 든 형사가 CCTV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부인, CCTV 파일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핸드폰에 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순애 씨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2시 47분. 자신이 주방에 서 있는 모습. 형사가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순애 씨 뒤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형사가 밝기를 조정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서 순애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애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남편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 김철호. 5년 정관에 넣어 묻었던 그 사람. CCTV 화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김철호, 5년 전 사망 신고된 남자. 하지만 살아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 남자. 순애 씨의 집은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감식반이 다시 투입되었습니다. 벽 속 공간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순애 씨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부인, 앉으시죠. 순애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철호가 맞습니다. 네. 부인의 남편, 진짜 김철호 씨가 맞습니다. 순애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살던 사람은?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벽 속 공간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45년 전 실종된 최민수 씨의 옛 소지품과 대조했습니다. 그래서요? 일치합니다. 벽 속에서 살던 사람은 최민수였습니다. 순애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벽 속 유골은? 그게 진짜 김철호 씨입니다. 45년 전에 사망한.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설명을 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45년 전 최민수가 부인을 빼앗긴 후 김철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김철호 행세를 하며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순애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4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은 최민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아들의 아버지, 45년을 함께 늙어간 사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첫사랑 민수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신분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럼 5년 전엔 왜 죽은 척했어요? 형사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정체가 들킬까 봐였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했고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볼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무덤엔 누가 묻힌 거죠?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신원 미상의 변사체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민수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형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벽 속에서 발견한 그 일기장.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중간 부분을 펼쳤습니다. 1995년 8월 3일. 오늘 순애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했다. 이 순간을 위해 김철호가 됐다. 후회는 없다. 2003년 2월 14일. 순애에게 꽃을 선물했다. 순애가 웃었다. 그 웃음을 보려고 살아간다. 2015년 6월 20일. 지훈이가 대학을 졸업했다. 순애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나도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니까.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한 남편의, 평범한 아버지의 기록.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020년 3월 5일. 오늘 내가 죽었다. 김철호로서의 삶은 끝났다. 이제 최민수로 돌아간다. 하지만 순애 곁은 떠날 수 없다.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20년 3월 6일. 벽 속에서 순애를 본다. 여전히 아름답다. 혼자가 된 순애를 지켜야 한다. 순애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정말 몰랐습니까? 4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전혀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와 김철호는 닮아 있었습니다. 키도 체격도 말투까지. 그리고 결혼 후 민수는 철저하게 김철호로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최민수는 어디 있을까요? 수배 중입니다. 곧 잡힐 겁니다. 하지만 형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45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정체를 숨기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CCTV에도 목격자에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사라졌습니다. 순애 씨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었습니다. 벽만 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만 되면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부동산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엄마, 집값 나오면 요양원 들어가세요. 알았어. 순애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천의 작은 오피스텔. 새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벽이 얇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순애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45년을 산 집,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이제는 악몽만 남은 집. 안녕. 작별을 고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피스텔 생활은 적응하기 쉬웠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악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애 씨는 새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아무도 순애 씨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순애 씨는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무언가에 잠이 깼습니다. 쓱, 후, 숨소리. 그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꿈이야. 하지만 숨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니, 더 가까운 곳에서 순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베란다 쪽을 보았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해. 순애 씨는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벽을 보았습니다. 베란다 옆벽. 페인트 칠이 깨끗한 새벽.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벽 한쪽이 미세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안쪽에서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다가가 벽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부푼 부분은 달랐습니다. 약간 물렁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더 긁어냈습니다.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빨간 글씨.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마. 순애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후, 더 가까이, 더 또렷하게. 순애 씨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 남자의 그림자, 익숙한 실루엣. 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빗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45년 전 그대로의 얼굴, 늙지 않은 얼굴,
27살 청년의 얼굴. 민수가 웃었습니다. 순애야, 오래 기다렸어.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순애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의 약속 기억하지?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그건 평생은 아직 안 끝났어. 죽어서도 계속될 거야. 민수의 손이 순애 씨의 목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순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3일 후 경찰이 순애 씨의 오피스텔 문을 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만 베란다 벽에 글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마. 그리고 그 아래 새로 추가된 글씨. 이제 영원히 함께. 형사들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CCTV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아들 지우는 실종 신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나이 드셔서 치매 온 거 아니에요? 혼자 어디 가신 거겠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피스텔에 이사온 새 세입자는 말합니다. 밤만 되면 벽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2사람의 숨소리가 쓱, 후, 쓱, 후 겹쳐서 들린다고. 그리고 가끔 벽이 미세하게 떨린다고. 마치 그 안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세입자는 한 달 만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11층 그 집 창문에 불빛이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커튼 너머에서 밖을 내다본다고. 2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영원히. 이번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